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금리나 양도세 관련해서 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시장이 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장중에 양도세 관련된 보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가는 종목,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좀 순환매 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장세.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 비롯해서 일부 종목 한 서너 개 움직이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고, 반도체 내에서도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를 다 끌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 대금을 다 장악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장을 만들어내기는 좀 수급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오스틴 굴숲이라든가 로레타 메스터가 시장이 너무 앞서서 가고 있다, 연준의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죠. 그리고 ECB에서도 인하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내년 3월은 좀 아닌가, 이런 어떤 물음표가 일부 좀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한숨 고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고 있는 뉴스들도 보면 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올릴 거다, 곧 발표한다. 이 곧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주째 곧이잖아요. 근데 일단 곧 발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오늘 마감하고 나온 이제 최종 버전은,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은 지금 차기 부총리로, 경제부총리로 지목을 받은 어떤 분이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저거는 완화한다고 시사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듯한 발언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 장중에는 이게 확정적인 뉴스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일부 종목군들 장세는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신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를 담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 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에 또 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이게 또 특정 종목의 거래가 집중이 되면 나머지는 또 올라가기 어렵고, 또 이거하고 시소 관계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강했는데, 엔터주도 호되게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블랙핑크 효과로 YG가 한바탕 확 올라갔다가 이제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랬고, 지금 또 이제 JYP 같은 경우도 또 넥스지라는 또 아이돌 이제 또 출격한다라는 보도에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은 하는데 연속성은 없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엔터주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이 또 이제 관련된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강한 어떤 시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양도세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좀 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날 나오는 개인 매도, 기준일 당일날 나오는 이제 매도가 매년 거의 1조 원 정도, 최근에 3년 동안은 1조, 2조 하여튼 또 1조 이 정도 됐었잖아요. 이게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거래일로 따져놓고 보면 이제 어제 보여드린 것보다 하루 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26일 배당 기준일에다가 오늘 빼고 나면 사실상 배당날까지는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4일 거래일로 따지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4일 넘어가면 어차피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안 나와요. 예, 말 바꾸면 양도세 효과 누릴 수 있는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사실은 조금 시점은 늦었죠. 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나오려면 수요일 이전에는 나와야 그나마 한 3, 4일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오늘 장에서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적인 몇몇 종목을 보면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그 MCU 대규모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1월부터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이거보다 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제주 반도체고, 지금 이제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출발할 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총이 높은 종목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제 출발할 때 시가총액이 되게 낮은 종목들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자금은 신규 상장된 뭐 LS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쪽 가서 붙어 있고, 나머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대 정도 되는 어떤 뭐 이슈가 좀 몰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에 가 있다. 그래서 좀 시총 규모가 만만한 종목군들에 좀 가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또 뭐 NC소프트, 뭐 컴투스 홀딩스 등등 게임주들이 이제 시세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뚝 끊겼다가 확 올라갔다가 뚝 끊겼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역시 보시면 11월부터 올라가는 거고, 올해 내내 별다른 시세를 내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지금 연말에 양도세 매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하고도 또 맞물려서 또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에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연말에는 선입견 갖지 말고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관심 있게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제약주들 쪽에 어떤 변화가 뭐 이거 이후에도 다른 종목들까지도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좀 모니터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 팔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가 코스피는 사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 붙는, 예, 그런 특성을 좀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은 매매 비중이 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졌는데, 외국인들 오늘 매수는 LG 트리오,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 LG 그룹 주들을 이제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네이버 담았고, 현대차 담았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었고, 삼성전자 이제 살짝 그 매도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뭐 약간 좀 쉬는, 예, 순매수 1위 종목이 150억이니까 거의 이제 매매를 되게 줄인 상태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매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홀딩스, HMM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다음에 자동차 다시 현대차, 기아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죠. 반면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좀 엇갈리는 매매를 한 게 오늘 이제 수급의 좀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히 업종적인 특징은 없는데, 다만 이제 보시면 그 바이오자 들어간 유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시면 바이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가 되는 건지를 좀 볼 필요는 있죠. 반면에 이제 매도 쪽은 좀 흔히 하는 말로 한가닥 했던 종목들, 최근에, 예,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엔터주 오늘 강세 보였는데, JYP, SM 이런 이제 엔터주가 이제 매수로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팔고 에코프로는 사고, 이 뭐 아까 제가 뉴스에서 기관이 에코프로 담다 이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게 좀 업종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뭐 이런 업종은 이제 싹 다 봤다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12월 들어서는 그냥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골라담기 장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드리면, 연준위원들이 지금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불끄기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정의 명분이 될 거냐, 이게 이제 핑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나, 이런 분위기가 될 거냐. 근데 이거는 애플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만 가면 자꾸 그 근처에서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3조 달러에서 넉넉하게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3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는 가져야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주게 되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하고 1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이 안 늘고 있거든요. 예, 예탁금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불가피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특징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일부,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약간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전체로 와하고 들고 올라가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좀 뽑아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라담기 장세, 예, 그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양도세 이슈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차별화 형태가 조금 더 심화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슨 차트냐면, 그 미국이 10% 이상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10% 넘게 올랐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한 거에 2년 후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 이게 올해 포함해가지고 7번밖에 안 나온 거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6번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10% 빠졌다가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올라가는, 예,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놓으면 뭐 빠지는 데이터도 있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증시 어떤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는 이런 사례가 올해 포함해서 5번이 있었습니다. 5번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내년도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4번의 사례를 보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예, 2002년도에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때는 다 이제 일단 뭐 10% 이상 올라갔다. 근데 2년 후, 그러니까 이제 하락했던 그 다다음 해를 봤더니 4번 올라가고 한 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일단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은 100%, 우리나라는 75%죠. 이거는 좋은데 사실은 통계 살짝 틀면 내년도에 좀 고전하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 코스닥은 안 좋거든요. 이건 코스피 데이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 또 안 좋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일단은 좀 그러니까 증시의 어떤 변동성만 놓고 보면 확률적으로는 내년도에 좀 올라갈, 상승 시도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일단 통계적으로는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미국은 또 대선이 있죠. 그런 거하고 또 엮어서 또 데이터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오늘의 데이터는 그냥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